엄마, 여기 공기 진짜 좋죠? 서울 시내 요양원 같은 데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딸 정미숙은 비릿한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라도 다시 올라올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우리 동네에서 창피 당하기 싫으니까요. 눈발이 거세게 휘날리는 강원도 깊은 산속, 버려진 폐가 마당에 78배 노모를 홀로 남겨둔 채 딸과 사위는 아무렇지 않게 차를 몰고 떠나버렸습니다. 100미러로 멀어지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저 낡고 초라한 점 하나에 불과했죠. 하지만 정미숙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버려진 노인의 낡은 파카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가문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요. 산길을 내려온 지 딱 30분. 정미숙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은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고 비명을 지르며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돌려 다시 그 지옥 같은 산속으로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그 문자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길래 방금 전까지 어머니를 비웃던 딸이 그토록 처절하게 무너진 걸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주머니 속 낡은 서류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가슴을 울리는 최신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눈발이 거세게 휘날리는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고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마치 흑백 사진처럼 생기가 없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딸 정미숙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57살의 정미숙은 명품 코트를 걸친 채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입가에는 냉소만이 걸려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어머니 김덕수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8살의 노인은 낡고 해진 파카를 입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 파카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는 접힌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사위 김재현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관심할 뿐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냉랭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김덕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무릎 위에서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유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눈발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나무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햇빛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차는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산길이 시작됐습니다. 눈이 쌓인 길은 미끄러웠습니다. 차체가 덜컹거릴 때마다 김덕순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 요양원이라고 했습니다. 딸 정미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 있는 요양원이라고. 하지만 이 길은 너무 깊었습니다. 사람 사는 곳으로 가는 길 같지 않았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정미숙이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건을 배달하러 가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디예요? 요양원 맞아요? 김재현이 창밖을 보며 의아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주변에는 인가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울창한 나무들만이 눈을 뒤집어 쓴 채 서 있었습니다. 조용한 곳이 좋다잖아요. 엄마가 원하셨던 거예요. 정미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덕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깊은 거 아니에요? 김재현의 목소리에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끄러워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정미숙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김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차는 더욱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산길이었습니다. 눈에 덮인 풀들이 차체를 스쳤습니다. 바람 소리가 으스스하게 울렸습니다. 30분을 더 달렸을까요? 드디어 차가 멈췄습니다. 다 왔어요. 정미숙이 시동을 끄며 말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김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폐가였습니다. 무너진 담장, 깨진 유리창, 반쯤 부서진 대문. 지붕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폐허에 가까웠습니다. 미수가, 여기가 요양원이라고? 김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정미숙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발이 휘날렸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요양원보다 좋잖아요. 공기 엄청 맑고 조용하고 그녀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온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덕수는 딸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한때 그렇게 사랑스럽던 딸이었습니다. 밤새 안고 재우던 아기였습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던 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눈빛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돌멩이 같았습니다. 김재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코를 찌푸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눈발이 옷에 내려앉았습니다. 냄새가 좀 그렇네요. 빨리 끝내요. 정미숙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낡은 보따리 하나를 꺼내 마루 위에 던졌습니다. 쿵! 보따리가 눈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안에서 옷가지 몇 벌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두 낡고 해진 것들이었습니다. 김덕수는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미수가 정말 이럴 거니? 김덕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체념한 듯 했습니다. 정미숙은 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요양원 한 달에 500만 원씩 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재현이 회사도 어려운데. 김재현이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 가요. 시간 없다니까요. 정미숙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조용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덕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눈발이 얼굴에 내려앉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정미숙의 마지막 인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남처럼 냉담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눈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김덕수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뭇가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눈발이 더욱 거세게 휘날렸습니다. 김덕수는 폐가를 바라봤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어둠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루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나무가 엉덩이를 스쳤습니다. 보따리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낡은 파카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무언가 닿았습니다. 종이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오래된 종이. 김덕수는 그것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쓸쓸하면서도 묘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엔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덕수는 폐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구부정했습니다. 주름진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버려진 노인이었습니다. 초라하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김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너진 담장 너머로 회색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눈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말 공기가 좋네. 정미숙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비웃음 가득한 그 목소리. 김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45년을 키운 딸이었습니다. 젖을 물렸고 밤새 안고 달랬습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렸고 아플 때 간호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결혼 비용도 모두 대주었습니다. 그 딸이 자신을 산속에 버렸습니다. 쓰레기처럼. 김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렸는지도 몰랐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김덕수는 몸을 떨었습니다. 춥다고 중얼거리며 파카 주머니에 다시 손을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무언가 닿았습니다. 딱딱한 종이였습니다. 김덕수는 그것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등기권리증.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오래 만졌던 흔적이었습니다. 김덕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823번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덕수는 그 글자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35년 전이었습니다. 강남은 허벌판이었습니다. 논밭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땅이었습니다. 김덕수는 그곳에 돈을 묻었습니다. 남편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집이나 고치지. 딸 정미숙도 원망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애들이 놀려요.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하지만 김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청소일을 나갔습니다. 빌딩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손이 트고 피가 났습니다.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저 나이에도 일해야 하다니. 김덕수는 그냥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사실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멀리 보고 있었습니다. 12년이 지났습니다. 강남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밭이 사라졌습니다. 빌딩이 솟아올랐습니다. 김덕순의 땅 위에도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35층짜리 오피스 빌딩. 임대료가 한 달에 4억이었습니다. 지금은 6억을 넘었습니다. 건물 가치만 700억. 김덕수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도 딸도. 김덕수는 계속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계속 청소 일을 했습니다. 계속 작은 방에서 살았습니다. 정미숙은 창피해했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 그러세요.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김재현은 더 심했습니다. 장모님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집 취급받아요. 김덕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었습니다. 이게 편한데 뭐. 사실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을, 사위를, 그들의 본 모습을. 정미숙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카페, 음식점, 온라인 쇼핑몰 모두 실패했습니다. 빚이 쌓였습니다. 엄마, 돈 좀 빌려주세요. 김덕수는 조금씩 줬습니다. 많지 않은 돈. 하지만 꾸준히. 정미숙은 불만이었습니다. 고작 이것밖에요? 김재현은 코웃음 쳤습니다. 장모님, 돈도 별로 없나 봐요. 김덕수는 청소를 하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확실해졌습니다. 정미숙은 변했습니다. 돈만 밝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김재현은 더했습니다. 장모님,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우리도 힘들어요. 김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마음속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딸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보다 돈을, 효도보다 편함을, 그리고 오늘 눈보라치는 겨울, 산속 폐가 완벽한 유기였습니다. 김덕수는 권리증을 바라봤습니다. 700억짜리 빌딩의 주인. 하지만 지금은 버려진 노인. 김덕수는 권리증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김덕수는 주머니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또 다른 것이 만져졌습니다. 휴대폰이었습니다. 오래된 폴더폰. 하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번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변호사 박정훈. 35년간 김덕순의 비밀을 지켜온 사람. 김덕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회장님. 박정훈의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나야. 어디 계십니까? 오늘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습니다. 강원도 산속이야. 폐가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정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설마 내 딸이 나를 버렸어. 회장님. 박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덕수는 차분했습니다. 30분 후에 정미숙한테 문자 보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걸 알려줘. 내가 누군지. 박정훈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덕수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전히 눈발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김덕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수가 엄마가 누군지 이제 알게 될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발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김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말 공기가 좋았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였습니다. 정미숙은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김재현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우리끼리 살 수 있겠어요. 정미숙은 창문을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요양원비 한 달에 500이면 1년에 6천이잖아요. 그 돈이면 차 바꿀 수 있어요. 김재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BMW 사요. 이번엔 BMW. 정미숙은 웃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짐을 덜어낸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산속에서 알아서 살겠죠. 아니면 어디 복지관에서 데려가겠죠. 근데 괜찮을까요? 진짜로 저기서 살 수 있을까요? 김재현이 물었습니다.
정미숙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건강하잖아요. 혼자 밥도 해먹고 그래도 됐어요. 생각하지 마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요양원비가 너무 비싼 거지. 김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하죠.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포장도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정미숙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곱창 어때요? 좋죠. 정미숙은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띠링.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정미숙은 조수석 선반에서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순간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잠깐만요. 정미숙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긱. 차가 미끄러지듯 멈췄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김재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문자 내용은 이랬습니다. 박정훈 변호사입니다. 김덕순 회장님의 대리인입니다. 김덕순 회장님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823번지 소재 청산빌딩의 소유주이십니다. 35층 규모의 오피스 빌딩으로 현재 시가 700억 원 상당입니다. 월 임대 수익만 6억 원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정미숙 씨를 상속인에서 제외하고 모든 자산을 동결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30분 이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가 회장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김재현이 휴대폰을 빼앗아 봤습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700억? 이게 무슨... 정미숙은 차를 급하게 돌렸습니다. 유턴했습니다.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다시 가야 돼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정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속도를 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700억 회장, 자산 동결, 상속 제외. 단어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정미숙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산길로 다시 접어들었습니다. 비포장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차가 덜컹거렸습니다. 김재현이 소리쳤습니다. 천천히 가요.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요. 정미숙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우릴 속였어요. 35년 동안.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부자였어요. 우리보다 훨씬. 김재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왜 맨날 낡은 옷 입고 다녔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요. 정미숙은 소리쳤습니다. 차가 더 빨라졌습니다. 눈 덮인 나뭇가지가 차체를 긁었습니다. 폐가가 보였습니다. 정미숙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긱. 차가 멈췄습니다. 정미숙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엄마.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폐가는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미숙은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따리만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팡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다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산새 소리만 들렸습니다. 김덕수는 사라졌습니다. 정미숙은 폐가 안을 뒤졌습니다. 방마다 들어가 봤습니다.
거실, 부엌, 안방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만 가득했습니다. 엄마 계세요?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김재현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어디 갔지? 정미숙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눈만 보였습니다. 나무와 풀만 무성했습니다. 엄마, 다시 소리쳤습니다.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정미숙은 마루로 돌아왔습니다. 보따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펼쳐진 채로 옷가지 몇 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팡이. 정미숙은 지팡이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닳아 있었습니다. 오래 사용한 흔적이었습니다. 정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이걸 두고 가셨다고.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데. 정미숙은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그때 뭔가 보였습니다. 마루 끝에 놓인 액자. 정미숙은 다가갔습니다.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정미숙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정미숙. 세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액자 유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금이 쫙 가 있었습니다. 정미숙의 얼굴 위로. 정미숙은 손가락으로 금간 유리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게. 김재현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뭐예요? 가족 사진이에요. 정미숙은 액자를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볼펜으로 쓴 글씨. 떨리는 글씨체. 이제 가족이 아니구나. 정미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서 액자가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액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정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재현이 아내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려요. 엄마 찾아야죠. 정미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버리신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엄마를 버렸으니까 엄마도 저를 버리신 거예요. 정미숙은 액자 조각을 주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김덕순이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 정미숙을 안고 있는 모습. 정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뭔 짓을 한 거예요? 김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엄마, 엄마.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산은 조용했습니다. 눈발만 휘날렸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정미숙은 주저앉았습니다. 눈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요. 눈물이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금세 얼어붙었습니다. 김재현이 다가왔습니다. 일단 내려가요. 변호사한테 전화해봐요. 정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요. 엄마는 안 돌아오실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저를 버리셨다고요. 완전히. 정미숙은 일어났습니다. 폐가를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보따리와 지팡이, 깨진 가족 사진. 그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꽉 쥐었습니다. 제가 이걸 들려드려야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엄마 모시고 다녀야 했는데. 김재현이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변호사가 30분 안에 연락하라고 했잖아요. 정미숙은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25분이 지났습니다.
늦었어요. 뭐가요? 다 늦었어요. 엄마도 시간도. 정미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정미숙 씨. 박정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변호사님, 엄마가 안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발. 회장님께서 떠나셨습니다. 정미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떠나셨다니요? 더 이상 정미숙 씨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박정훈이 말을 끊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모든 조치를 실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자산 동결, 계약 해지, 고발 준비. 모두 진행됩니다. 정미숙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45년 동안 있었습니다. 박정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미숙 씨는 그 기회를 모두 버리셨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뚜마이너스. 정미숙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김재현이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정신 차려요. 정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다 잃었어요. 전부. 김재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집도 사업체도 다요? 정미숙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엄마가 다 가져가셨어요. 원래 엄마 거였으니까. 김재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 사람은 폐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발이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정미숙은 지팡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지팡이. 35년 동안 짚고 다니던 지팡이. 정미숙은 그것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김덕수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멀리 떠났으니까.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 정미숙의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눈 위로 얼룩이 생겼습니다. 김재현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우리 어떡해요? 정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도 사업도 가족도 단 한 번의 선택 때문에 어머니를 버린 선택. 정미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미숙은 작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눈발만 휘날렸습니다. 쓸쓸하게. 정미숙은 폐가 마당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재현은 차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아래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헤드라이트. 차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지? 김재현도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차가 올라와요.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굵직한 소리. 고급차 소리였습니다. 정미숙은 일어났습니다.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검은색 세단. 제네시스 지구10 최고급 모델이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박정훈이었습니다. 변호사. 박정훈은 정미숙을 쳐다봤습니다. 차갑게. 그리고 뒷문을 열었습니다. 정미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 내렸습니다. 김덕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낡은 파카가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급 코트, 깔끔한 바지, 머리도 정돈돼 있었습니다. 구부정했던 등도 펴져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입을 벌렸습니다. 엄마. 김덕수는 정미숙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떨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정미숙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엄마, 저예요. 미숙이에요. 김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딸은 30분 전에 죽었어요. 정미숙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산속에 엄마를 버린 그 순간 내 딸은 죽었어요. 김덕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정미숙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엄마, 제발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김덕수는 뒤돌아섰습니다. 박정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죠. 박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그 단어가 정미숙의 귀에 박혔습니다. 정미숙은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김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미숙은 그 뒤를 쫓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요. 김덕수는 차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정미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미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눈빛.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그저 텅 빈 눈빛. 용서? 김덕순이 말했습니다. 45년 동안 기다렸어요. 내가 변하기를. 정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청소하는 엄마가 창피하다고 했지요. 김덕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낡은 옷 입는 게 부끄럽다고 했지요. 정미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돈 달라고 할 때만 찾아왔지요. 김덕순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명절에도 안 왔지요. 귀찮다고. 정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그러다가 오늘. 김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날 산속에 버렸지요. 쓰레기처럼. 정미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김덕순이 물었습니다. 내가 버린 게 누군지. 정미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덕순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제발이요. 김덕순은 뒤돌아섰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박정훈이 문을 닫았습니다. 정미숙은 차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엄마. 손으로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김덕순은 앞만 봤습니다. 정미숙을 보지 않았습니다. 엔진이 걸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미숙은 차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정미숙은 그 뒤를 쫓아 뛰었습니다. 눈 위를 헤집으며 엄마, 제발. 하지만 차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불빛이 작아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 위에 숨이 거칠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작게 불렀습니다. 김재현이 다가왔습니다. 아내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요. 정미숙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저 엄마를 잃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완전히 잃었어요. 김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눈발이 휘날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미숙은 산 아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방향을. 엄마가 회장이었어요. 중얼거렸습니다. 700억짜리 빌딩 주인이었어요. 김재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셨어요? 정미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험하셨던 거예요. 우릴, 뭐요? 엄마가 가난해도 우리가 잘해주는지, 그걸 보신 거예요. 정미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근데 저는 실패했어요. 완전히. 김재현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해요? 정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폐가로 돌아갔습니다. 마루에 놓인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엄마의 지팡이. 정미숙은 그것을 꽉 껴안았습니다. 엄마.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재현은 차에 기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발이 내렸습니다. 차가운 빛.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정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으니까. 어머니도, 돈도, 미래도.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정미숙은 지팡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잡이가 닳아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짚고 다닌 흔적. 엄마는 이걸 짚고 일하셨어요. 중얼거렸습니다. 저를 위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저는 엄마를 버렸어요. 정미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지팡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김덕수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멀리 갔으니까.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 정미숙의 눈물이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눈보라는 계속 휘몰아쳤습니다.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겨울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정미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폐가 마루에서 정미숙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처럼. 그리고 그날 밤 강원도 깊은 산속의 폐가에는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이 눈보라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가장 추운 날, 가장 깊은 산속에서 딸은 어머니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버려진 것은 딸 자신이었습니다. 평생을 쫓던 돈도 유일한 혈육도 모두 잃어버린 채 정미숙은 텅 빈 폐가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탐욕이 불러온 겨울은 그 어떤 눈보라보다 시리고 잔인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자식의 도리를 저버리고 탐욕을 선택한 대가는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지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권리로 착각하고 이용하려 했던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의 반전 사연이 통쾌하셨거나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